2021 하동에서 만나는 박경리와 토지, 최참판댁, 안채와 뒤채 이야기. 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의 서현주입니다. 오늘은 최참판댁의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는 윤씨 부인 처소인 안채에 와 있습니다. 강남대학교의 박상민 선생님을 모시고 윤씨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상민입니다. 서현주 선생님, 윤씨 부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건가요? 네, 윤씨 부인은요, 지아비어가 둘이었고, 그리고 아들도 둘이었는데 성씨가 달랐죠. 최치수와 김한효. 그래서 참 애달픈 여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윤씨 부인은 정말 힘든 어떤 세월을 겪은 것 같아요. 그죠? 일단 남편이 일찍 죽었는데 죽은 남편의 명복을 빌러 절에 갔다가 또 김계주와 일이 생기죠. 그리고 거기서 또 아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두 명의 지아비 그리고 아이들도 또 아비가 다른 두 아들을 갖게 돼요. 그뿐 아니고 나중에 그 김한이 구천이로 이름을 바꿔서 하인으로 들어와서 별당아 씨랑 사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별당아 씨랑 김한을 야반도주하게 도와줘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저는 보면서 윤씨 부인이 참 그런 면에서도 독특한 삶을 살았는데 또 하나 독특한 점이 있어요. 윤씨 부인의 종교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씨 부인의 아버지 윤익노가 천주교였기 때문에 천주교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윤씨 부인은 일반적으로 사대부 집안 며느리니까 유교라고 생각하겠지만 윤씨 부인의 집안은 전부가 천주교 집안이었죠. 그리고 정부의 박해를 받아서 그 집안이 결단이 납니다. 다 죽었어요. 물론 아버지 윤익노는 그 하인 판수리가 업어가지고 밤에 몰래 여기 최참판댁으로 모셔오지만 자기가 이렇게 종교를 버렸다는 그런 자괴감 때문에 거의 음식을 먹지 않고 버티다가 금방 죽습니다. 그러니까 윤씨 부인은 사대부 집안 며느리로서 유교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천주교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해요. 그뿐 아니고 윤씨 부인이 그 천은사에서 김계주와 관계를 갖게 되는데 그 김계주는 또 동학 최고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윤씨 부인과 관련된 중요한 종교로서 동학이 나오는 것이죠. 실제로 가보년 동학 농민전쟁이 실패하고 나서 몇 년 뒤에 김한은 흩어져 있던 동학 잔당들을 모아서 다시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 자금을 윤씨가 대어줘요. 그러니까 윤씨는 동학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윤씨의 종교는 동학이기도 합니다. 유교, 천주교, 동학 중에서 묶으면 누가 서로 친할까요? 저는 천주교하고 동학인 것 같아요. 천주교하고 동학은 어떤 반유교적이고 무엇보다 어떤 그 반계급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분제에 대해서 강하게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고 신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윤씨 부인이 어떤 받아들이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 안채에서 작품을 보면은 그죠? 조준구와 어떤 대치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도 기억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준구가 식소들을 데리고 서울에서 밀고 들어오죠. 그래서 이 집에서 별채를 우선 갖기를 원했고요. 홍 씨가 기거할 공간. 그런데 윤씨 부인이 과감하게 뒤채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조준구가요, 이 안방에 와서 윤씨 부인과 대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조준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를테면 조준구는 여기에서 윤씨 부인의 시모가 되는 사람과 이제 이 친척 관계에 있었죠. 시모의 손주뻘 되는 친척이었거든요. 그래서 유승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할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존명해 계셨다면 나를 이렇게 뒤채로 내몰지는 않았을 텐데 이러면서 윤씨 부인에게 대치를 하면서 저항을 합니다. 그랬더니 윤씨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네가 내 손 아랫사람 아닌가 이렇게 이제 강단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윤씨 부인의 성격은 어떠신 것 같아요? 강단이 있단 말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강단이 있고 정말 이렇게 대범한 인물이죠. 이렇게 남성이었다면 당시에 그 유교 사회에서 정말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사회라고 하는 것이 여성들이 활동에 참 힘든 사회였죠, 그죠? 그래서 윤씨 부인이 더 많은 활동을 하지 못했던 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조준구가 그래서 별당을 차지하려고 막 길을 썼지만 결국 윤씨 부인에게 크게 혼나고 그 뒤채로 쫓겨나죠. 그럼 뒤채로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예, 한번 가보시죠. 네.
네, 저희는 첫참판댁 뒤채에 와 있습니다. 원래 별당에 가고 싶어 했지만 윤씨 부인에게 혼만 나고 이렇게 뒤채로 조중구 내에는 쫓겨오게 되죠. 쫓겨온 건 아니고 하여튼 뒤채를 차지하게 되는데, 뒤채에 들어올 때만 해도 홍씨 부인이 무지하게 화를 내고 조중구도 풀이 죽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뒤채로 오게 된 건 조중구 내외에게는 엄청난 전화위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호열자가 마을에 돌 때 이 조중구 내외는 이 뒤채에서 꼼짝달싹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히려 그로 인해서 생명부지를 하게 되죠. 서울에 있으면서 지식인들과 교류를 했던 조중구는 호열자가 바이러스에 의해 전파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그 다음에 익힌 음식만 먹기, 그 밖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윤씨 부인이 결국 죽게 되죠. 그리고 모두 죽은 다음에 조중구는 뒤채에서 나와서 그토록 원했던 별당뿐 아니라 안채까지 첫참판가의 모든 재산을 다 차지하게 되죠. 참 아이러닉해요. 더욱 아이러닉한 거는 원래 이 집에 있던, 그죠? 이 집에 살고 있던 김서방 내외예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김서방 내외는 사실은 하인은 아니에요. 네, 김서방은 이 집의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자 역할이었죠. 그렇죠. 재산 관리인이죠, 그죠? 네. 그래서 김서방의 지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 마을을 돌면서 각 마을에 있는 마름들, 마름은 소작인들을 관리하잖아요, 그죠? 그 마름들과 직접 마름들을 관리해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김서방이 사실은 호일자에 걸리게 되는 것도 이웃 마을에 있는 다른 마름네 집에 갔다가 호일자에 걸리게 되죠.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여기 이 평사리에서 가장 먼저 호일자로 죽는 게 김서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김서방이 이웃 마을에 가지 않았더라면은, 그죠? 어쩌면 이 평사리는 호일자에 걸리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 뒤채라는 공간이, 그죠? 김서방이 살고 있던 이 공간을 조중구에게 뺏겼는데, 김서방은 그냥 그리고 계속 자기 일을 했죠. 자기 일을 하다가 참 본의 아니게 조중구가 별당과 안채, 첫참판가의 재산을 갖다가 다 차지하게 하는데 사실은 아주 결정적인 도움까지 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오늘 날씨가 좀 안 좋아요. 지금 비도 좀 슬슬 내리고 그러네요. 네. 근데 좀 이야기도 좀 씁쓸한 것 같아요. 토지를 보면 이렇게 항상 밝은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좀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와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아서 약간 죄송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하동에서 만난 박경리와 토지, 첫참판댁 안채 뒤채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